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재테크, 세테크 무덥습니다. 무더워요. 오늘은 29강입니다. 부동산은 길을 묻다. 부동산을 살 때 토지는 길 중에서도 요즘 제일 유행하는 길이 어딜까요? 지하철이겠죠. 지하철이 어디가 뚫린다. GTX가 어떤다.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철. 그다음에 고속도로. 동서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제2경부선 이런 하듯이 고속도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 가격이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한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가 뭐냐? 자, 앞으로 9호선을 어디를 더 내겠습니다. 8호선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하철이 어디를 통과해서 환승역이 생깁니다. 또 제2의 경부고속도로가 안성을 통과해서 세종시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의사를 타진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생전 우리 동네 집값이 안 한다. 어느 순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집 앞으로 지하철이 지나갈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집주인이 헐값에 팔거나 좀 더 달라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계획할 때 일단 토지 가격이나 집값의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죠. 두 번째 이게 이제 승인이 났어요. 이제 정말 한다더군. 예산이 집행된다는군. 이게 특히 지하철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고 또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장기간 딜레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예산이 집행된다는군. 또 요럴 때 이때는 하이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이거 언제 돼?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일단은 확실히 된다는 것이 승인이 났다. 이럴 때 한 번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한 번 오는 게 이제 착공할 때. 이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우리 집 앞에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제 10호선을 만든다는군. 제 8호선이 연장선이 여기에 이미 착공을 했다는군. 이거 여의도에서부터 서울대 대학 입구까지 신림선이 이제 착공을 했다는군. 신안산선이 여의도도 해가지고 가산 디지털을 통과해서 보라매 공원까지 해서 환승해서 내려간다는군.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더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완공이 됐죠. 준공이 돼서 역시 기차, 전철 어떤 것든지 이제 여기 준공이 됐을 때 우리가 김포 지하철만 하더라도 한 10개 노선이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에 이제 드디어 개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그때 집값과 토지 가격이 한 번 더 요동을 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게 본다면 한번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한번 혹시 지금 내 집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 분들은 한 몇 년씩 20년 이상 가지고 온 분들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우리 집이 처음에 2호선이 이게 지나간다 그럴 때 집값이 반짝했고 이제 이게 돈이 다 승인이 나서 예산이 다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군. 착공했을 때, 준공했을 때 이렇습니다. 과거 2호선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역삼역은요.
지금 그 번화한 역삼역은 허벌판이어 가지고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2호선이 이렇게 진행 단계에 따라서 집값과 아파트값이 울고 웃고 했던 것을 저는 많이 피부로 느꼈거든요. 이렇게 해서 2호선이 대표적으로 집값을 평준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게 됐던 계기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는 10호선이 아직 없죠. 뭐 옛날에 계획을 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기 전라남도 광주만 보더라도요, 1호선이 있잖아요. 1호선이 있는데 단계별로 우리 서울처럼 이렇게 뺑 서클링이라네, 이렇게 원형처럼 뭐 2차 구간, 3차 구간 이렇게 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한 155만 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철이라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광주에도 많아요. 뭐 괴산도 있고 제주도도 많으신데 이 서울을 내가 재테크할 때 제가 정보 시간 어떤 시간에 이랬지 큰형이 어떻게 재테크를 했을까 이렇게 눈치를 본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런 작은 직활시, 울산만 없고 직활시들은 이제 있잖아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선이라 할지 대구를 작년에 갔는데 그 3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집값이 많이 틀려졌죠. 4호선도 뭐 계획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서울보다 저는 이런 직활시 쪽의 전철 노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노선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꼭 길에게, 철도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길 따라 삼천리에서 돈 버신 분들은 경부고속도로가 62년도에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래서 뭐 67년도인가 완공이 됐나요? 요 기간 동안에 제3한강교, 해은이의 제3한강교도 놓이고 이래서 말죽거리 땅값이 200원 하던 것이요. 2, 3년 만에 6,000원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4km의 땅에서 캐피탈 게인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50% 내놓고 가라. 그게 우리나라의 67년도의 투기와의 전쟁의 제1호 작품입니다. 그렇듯 길을 따라서 이 길만 있었겠습니까? 자, 영동고속도로. 이번은 또 제2의 영동고속도로. 동서간 고속도로. 양양까지. 그러니까 그 인재감은 언제 오는 그런 인재도 땅값이 들썩이고 가까워지니까 이를 생각하고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서울시의 경전철이 앞으로 만들겠다 한 것이 한 13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서울시의 자기 집에서 10분 내에 전철역 입구까지 갈 수 있도록 경전철이 연결돼서 또 더 이런 GTX랄지 KTX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다 보면 그런 날이 이제 오겠죠. 그럴 때도 역세권은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핵심 역세권은 역으로부터 3분 내 또 저 욕심을 부린다면 1분 내는 공실없고 재테크로서 어떤 걸 사도 사용 가치가 충분히 있는 물건이므로 뭘 짓든 간에 뭘 개발하든 간에 뉴타운이 되든 홈타운이 되든 간에 역으로부터 1분 거리에 있는 또 좀 양반되면 2, 3분 거리에 있는 물건은 사용 가치가 앞으로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뭐 또 지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굉장히 사용 가치가 있는 부동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를 따라서 어디든지 전철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2번을 내가 하나 쓰는 것은 지금이 전부 다 전철의 축이 이 경부선 중심이잖아요. 서울과 부산 중심인데 요 서해안하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전철 노선이 없어요. 이렇게 행으로만 저 목포에서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우지까지 가는 길은 행으로 가는
종이죠, 종으로 가는. 근데 횡으로 가는, 동서를 연결하는 이런 선도 우리 영국이나 일본처럼 바둑판처럼 있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뭐 서산에서 출발해서 뭐 음성을 지나서 뭐 어떻게 이런 계획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은퇴해서 내가 어디 작은 중소도시에서 살겠다 하더라도 내려가실 때 제3차 철도망 구축 계획, 요것을 한번 제3차 철도망 구축 2016년에 벌써 2025년까지 10년간 이걸 미래철도 데이터베이스랄지 이 철도에 관계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구간까지 되고 어떻게 될 것이며 이래서 일단 제3차 철도 결국은 물론 자동차 시대고 앞으로 여러 가지가 또 자동차 트렌드도 바뀌겠고 뭐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하철과 철도를 무시 못 하거든요. 아주 편리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에 투자를 하시려고 할 때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하게 된 것은 파리 대책을 이렇게 탁 옥죄를 서울의 주택에서 거래하지 마, 서울에 집 팔아요, 존말할 때 이렇게 했을 때 풍선 효과가 어디서 날까 했을 때 1차적으로 토지 시장 쪽으로 돈이 흐르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해외 시장 쪽, 해외 부동산 쪽으로 규제가 덜한 해외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섣부르게 또 우리 저 MBN도 주식 방송을 많이 하지만은 주식이나 금융 쪽, 파생 상품 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장기간 재건축이랄지 재개발을 묶어 놓는다면 그 유동성이 강한 돈들이 한머니들이 이 토지시장 쪽과 전번에 28강에서 했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쪽으로 돈이 가고 투자들을 많이 집중과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토지를 투자할 때는 제3차 철도 구축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 어땠느냐? 과거를 한번 짚어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1972년인데 10년마다 국토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2차, 3차, 지금이 4차죠. 이렇게 했는데 3차까지는 요 국토를 종합하는데 개발이 들어갔어요. 개발이. 근데 2004년도에 요 개발을 딱 빼버렸어요. 이제는 전 국토를 개발할 만큼 개발했으니까 이제 관리의 시대로 들어가자. 그래서 요 관리가 정권 때마다 수정계획안이 나와요. 수정계획안. 노무현 시대 때, 이명박 정권 때 수정. 국토를 종합 계획한다. 이제 개발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국토를 종합 계획한다. 플래닝을 짜는 거죠. 우리가 텍스 플래닝을 짜듯이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길 따라, 철길 따라의 재테크도 숨어 있습니다. 아니 삼천리 방방곡곡에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발전이 좀 되고 우리 집 앞에까지 철길이 오고 도로가 뚫리는 쪽으로 몸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재테크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생각하냐면요. 토지 부분은 변경지역 언제면 통일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 지뢰밭 해바 지역이라는 요 민통선 지역 말고 그 밑지역 이런 변경 지역이 당연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다 묶여 있거나
저는 그린벨트보다 차라리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저기 어디다 원산도에서부터 지금 이게 지금 지하로 해가지고 서해안 쪽을 뚫고 지금 그 뭡니까 그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현장을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오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강화도를 지나서 아마 결국은 축이 오늘 토지 시장이 됐네요. 결국은 축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우리 서울에 이 강남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가죠. 강남이 저 배바시고 뭡니까 비만 오면 한강이 터져가지고 늪지대가 저렇게 한 980만 평 정도가 1000만 평 가까이가 강남 상구가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원래 우리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디로 크게 됐냐면 이 남북 관계만 저렇게 대치가 안 돼 있다면 문산 라인에서부터 개성 라인에서부터 평양 라인에서부터 쭉 해서 파주 이쪽 라인이 결국은 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강남 상구가 어디 있어야 맞냐면 은평구, 불광동 저쪽에 지금 수색 라인 쪽에 자리 잡아야 됐을 거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우리 김포공항이랄지 저기 어디 영동도 공항도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쪽 축으로 옮긴 이유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토지라 할지 내가 니타해에서 어디서 살까? 나 니타해에서 조그만 터밭하고 뭘 하나 사고 싶는데 할 때도 이렇게 철길 따라 도로에게 물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길에게 물어라. 길에게 답이 있다. 너무 강의적이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좀 디테일하게 알면 좋다 이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제가 우리 그 강의 시간에서는 제가 교육을 시키냐면 제가 숙제도 많이 내주거든요. 시키냐면 자 오늘 김포에서부터 자 한강 신도시 마지막역까지 9개 역의 출구를 조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싼 물건들을 한번 조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노컬 부동산의 명함을 다 2장씩 가져오십시오. 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개념 이렇게 뭐랄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각 역마다 그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그런 과목도 있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헛방이라 그러나요? 그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길을 묻다. 여기서 제가 그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안 하고 그 전번에 했던 파리 대책 중에서 하루 지나면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어떤 시청자분이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하는 것 중에 30강에서 좀 길게 얘기를 할 텐데 몇 개씩이 바뀌고 있어요. 이 개략적인 걸 말하면 이렇게 그물망처럼 정부가 파리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약 23개 정도를 규제를 가하는 걸로. 그러면 요 속에 들어있는 곳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쉬운 말로 하면 여기서는 금연구역입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특히 다세대 분들은 여기서 금연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설정해 준 거죠. 그래서 청약이 과열됐던 조정 대상 구역이 이렇고 투기 구역이 어떻고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가 어떻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케어풀 하시고 집을 파십시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얼개설계 엮어놓고 보다 보니까 심리적인 전쟁에서는 일단 정부가 1차 판정성을 했어요. 아이고 집을 좀 내놔야 되겠구나. 이때 좀 팔아야 되겠구나. 지금 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래가 규제 지역 말고 비규역 규제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 때문에 뭐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뭐
분양 열기가 뜨거운 지역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규제 지역 내에 들어온 이 물건들은 심리적으로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겼어요. 1차 라운드.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자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법으로 제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손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손질을 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또 올 1월 1일부터 이렇게 9월부터 해나가려면 법을 몇 개나 개정을 해야 되냐면 일단 주택법 개정을 해야 돼요. 주택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부 도정법 개정해야 된다. 소득세법 개정해야죠. 소득세법 왜 개정하느냐? 여러분이 투기지역이라고 들어보셨죠? 투기지역에서는 지금부터 10% 이상의 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게 투기지역은 누가 지정하냐면요. 건설교통부 장관의 요청으로 기획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건설부 장관이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기획부 장관이 이분들한테 투기적으로 좀 묶여가지고 세금을 좀 중과하고 은행에서 일단은 여신 규제를 좀 강하게 해가지고 좀 잠재웁시다. 그러면 기획부 장관이 그러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투기지역으로 합시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 투기지역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가 이제 세법 선생이라 102조 2항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개정해야 되고 이것도 또 건축법 쪽으로도 또 뭡니까 건축물에 대한 것도 오피스텔 또 전매 이런 거 하려면 또 건축법이랄지 건축물 관리에 관한 것도 좀 또 손봐야 되겠네요. 양도소득세도 이게 이제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더라도 이것을 법 테두리 속에 묶으려면 시간도 걸리고요. 많이 여야가 충돌을 할 겁니다. 이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29강에서 30강에서도 하겠지만 파리 대책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보강, 완충, 이제 만약 이렇게도 했는데 안 되면은 아까 보이스에도 좀 올리고 더 강한 것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이 가다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파리 대책뿐만 아니에요. 과거에 노무현 때 6.19 대책, 그 다음에 8.3.1 대책도 다 수정 가잖아요. 왜 그러느냐? 일단 빵 때려가지고 TOT 사격이라 하잖아요. TOT. 토탈 오브 타켓으로 전 구역에 40개 구역을 조정구역으로 하고 딱 해놨는데 이게 사격이 잘못해서 미군도 폭격하다가 민간인이 죽고 그러잖아요. 다치고 이게 잘못해가지고 누구를 지금 다치고 지냐면 투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1세대 1주택도 불편하게 돼버렸지 무주택자도 집 하나 사보려고 그랬더니 돈 안 빌려준다 그러지. 그래서 이게 이제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 대책은 파리 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8호 대책, 9호 대책에서 수정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가다듬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정부의 목표는 다주택자와 그 다음에 요 속에 들어있는 에리어 속에 들어있는 요 타켓 안에 들어있는 앞으로 타켓을 또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에 27개 타켓과 사람들은 뭐예요? 다주택자 앤드 재건축 소유자. 그 다음에 12개의 투기 지역 내의 사람들과 물건들 40개 속에 들어있는 청약 조정 대상 물건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청약 절차에서부터 양도세 출구 전략까지 전체로 타겟을 했는데 타겟으로 했는데 이 TOT 사격이 처음에는 이제 핀셋 사격, 스나이퍼 사격 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것이 오폭이 좀 되는 면도 있고 또 에러가 난다 그러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정 보완 하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29강은 이제 강의는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앞으로 토지 시장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부동산 부자가 되신 분들은 길을 보고 물어라.
부동산은 길을 묻는다. 길을 묻는 자, 길을 잘 아는 자. 과거에도 바닷길 잘 아는 사람들이 강대국이 되고 또 길을 잘 아는 실크로드를 개척한 분들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길을 좀 알자. 아까 3차 철도망에 대한 걸 할지 또 제4차 국토계획에 대한 걸 할지 또 경정철에 관한 걸 할지 또 광역시의 전철에 더 이렇게 전철 노선에 대한 것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자, 29강 부동산은 길을 묻는다. 그 다음에 8위 대책은 많이 수정되고 보완돼서 갈 것이다. 지금은 이제 며칠 안 돼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 것이지만은 너무 이축되지 마시고요. 난세의 영웅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들은 이렇게 8위 대책에 나의 대책을 나한테 잘 맞춰서 재택을 하시면 위축될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9강 이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재테크 30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